종합편 네 번째 시간 숫자 종합이 되겠습니다. 자, 2회짜리를 보면은 국경이 정규에는 한 달에 2번 위원장이 소집하죠. 국경관세청 정리입니다. 국경위는 장관 그리고 3명의 위원, 경찰청장이 임시 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소집 요구는 이들 세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에는 한 달에 2번,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에 2번 불출석하면 취하로 간주하죠. 3번이 아닙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2번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청구를 2번 소환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으로 구인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경비에서 불법 집회 시 해산할 때 3번 해산 명령을 하게 되죠. 자진 해산 요청은 한 번 합니다. 플리즈는 한 번 하고 명령, 오더는 3번 하게 되겠습니다. 음주 측정기는 1년에 3번이죠. 감지기는 1년에 2번 검교정을 받습니다. 이게 4번이 아니고 3번이죠. 음주 측정기는 더 세게 불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시간짜리 보겠습니다. 지휘관의 지휘선상 근무는 1시간 이내에 지휘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필수 요우는 비상 소집할 때 1시간 내에 응소를 해야 되는데 일반 요우는 2시간이죠.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받는 1시간짜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되는 집회가 중복이 됐다. 먼저 접수한 주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서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서 통보를 받은 미정부 대표는 1시간 내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시간짜리 보겠습니다. 휴무일 등에 2시간 내에 직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죠. 소속 상관에게 신고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규정은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시간짜리는 임의 동행했을 때 경찰 관수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이 하나밖에 없죠. 자, 12시간짜리 12시간 내에 긴급 체포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승인 건의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요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체 현상 초기에 각막은 12시간 후에 흐려지죠. 따블이 되는 24시간 되면은 현저히 흐려지고 또 따블이 되는 48시간이 되면은 불투명하게 됩니다. 시체 굳음은 사후 2~3시간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시간이 되면은 전신에 펴져서 경직이 이루어집니다. 집회 시 신고서 보완은 보완 시비 걸죠. 12시간 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24시간짜리 강제로 정주자 24시간 동안 힘들죠. 24시간 동안 강제로 정주려면 총포도금류를 습득을 했다.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총포가 나오니까 포는 영어로 fo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것이죠. 긴급 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죠. 체포구속 통지는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지명 수배자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수배관서가 24시간 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죠. 호송적인 유치인이 발병을 했다. 24시간 내에 치료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치료를 끝내고 호송관서에서 계속 호송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장에 자체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면 행사 24죠. 여기서 4가 나오죠. 여기도 4가 나옵니다. 행사 24시간 전에 시도청장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동대는 우리 시도청장 소관이죠. 그러니까 시도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기동대를 파견할 것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차를 견인을 했는데 24시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운전자에게 등기 우편을 통지해야 됩니다. 집회 시는 이제 보안 시비가 12시간 내에 24시간 내죠. 이 신청 재개서도 24시간 내에 발송해야 됩니다. 시기를 놓쳤다면은 24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은 집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48시간인데 이런 경우는 24시간이죠. 철회 신고도 24시간 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집시법에서는 기본적으로 24시간 전입니다. 특이한 것이 이제 보안 시비건은 12시간하고 처음에 집회 시 신고할 때 48시간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죠. 48이. 그리고 금지 통보할 때도 접수한 지 48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는 다 24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36시간짜리가 하나가 있죠. 긴급통신 제한에 착수를 했는데 36시간 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즉시 중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48시간짜리 장기 실종 아동은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48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실종 신사태, 신고 당시부터 사태 48시간 지나면은 장기 실종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긴급 임시조치 다음에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했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되죠. 집회신고서는 720시간 전에 그리고 48시간 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금지 통고도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2시간 보면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응급조치 시간이 있죠. 재인격통 추이를 보자. 추이가 70일가 되겠습니다. 자, 임시조치 결정시까지 그 기간이 쭉 연장이 되죠.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시한은 응급조치는 72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긴급 임시조치는 48시간 내에 해야 되죠. 이틀짜리 보겠습니다. 초과 사례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초과로 받았으면 바로 이체를 해주면 됩니다. 2하고 7하고 관계되죠. 안날부터 2일, 또 7일 내에 그 기관장은 반환해야 될 액수를 산정을 해서 공무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짜리 보겠습니다. 감찰 조사의 출석 통지서는 3일 전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5일이죠. 징계받으러 3이 되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할 때 언론사 대표자는 3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수용 여부를 3일 내에 수사입니다. 피해자 등이 수사관을 기피 신청했을 때 3일 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을 해야 되죠.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했다. 그러면은 공사가 끝나고 3일 내로 바로 원상복구를 하고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승객이 관광 목적 상륙했다. 크루즈는 3일이면 둘보기 충분하죠. 범죄인 인도심사할 때 범죄인은 구속됐다. 검사는 3일 내에 인도심사를 청구를 하고 법원은 2개월 내에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5일짜리 적길심판 구리 선고할 때 주소불명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 5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명령이죠. 유치원은 만 5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이 되겠죠. 경범에서 범칙금 납부할 때 천재지변으로 납부 못했다. 그러면 사후 5일 되는 것이죠. 사후니까 after 4는 5입니다. 자, 공고문서는 5일이 말라야 되죠. 5일이니까 5일이 되겠습니다. 6일짜리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및 장의 선거기간은 14일이죠. 선거기간의 계산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부터 선거일까지가 요게 이제 14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바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7일짜리 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재조사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은 재조사를 했으면은 7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 조사 개시, 종료 10 이렇게 10일 만에 통보하면 되는데 재조사했다고 3일을 뺐죠. 조금 더 빨리 해라.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을 하면 청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됩니다. 이때 그 보도가 나오니까 횡단보도를 생각하면 되죠. 횡단보도를 정정하려면 7해야 되죠. 7일이 되겠습니다. 유신물을 습득한 날부터 7일 내에 보상금은 5이시 5에서 20%가 되겠습니다. 단계 종료된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땡7이죠. 종료하고 7일 내에 검사장이 법원장에게 통보서를 보내줘야 됩니다. 공연장 외에서 1000명이 예상된다. 공연장 내가 아니죠. 이때는 공연 14일 전까지 이 계획을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고 변경이 있으면 7일 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정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날로부터 7일 내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운전은 종쳤다. 여기서도 땡칠하게 되는 것이죠. 종쳤기 때문에 7일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출소하고 7하고 3과 관계되죠. 그렇기 때문에 7일 내로 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는 7일 전까지 북한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북두 7성 방령으로 북한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10일짜리 보겠습니다. 감사원 수사기관에서 조사 개시 종료 10이죠. 정보공개 신청했다. 정보공개 열람 신청이죠. 열이 들어가니까 10일이 되겠습니다. 청문은 문을 여는 것이죠. 열기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되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을 했다.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은 열일을 요구하죠. 10일 되고 위원회는 일에 치죠. 7일이 되겠습니다. 포상휴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10일 주겠습니다. 자, 징괴심이죠. 도망가 버렸다. 임시영치 시영이니까 여기에 바로 10이 나옵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열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후 10일 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은 1차에 10일인데 2차는 20일 20% 추가되겠습니다. 피보안 관찰자죠. 해외여행을 간다. 시골 여행 가니까 10일 주겠습니다. 외국인 강제 퇴거, 금고추 15입니다. 10 플러스 10이 되죠. 경찰의 구속기간도 10일인데 국가보안법에서는 1차 연장할 수 있죠. 이때도 10일이 되겠습니다. 자, 정비불량 차에 대해서 10일 내로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죠. 일시니까 10이 되겠습니다. 14일짜리 공시 송달, 공시생은 항상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정정보도 14일 내에 식사 조정하죠. 14가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은 14일인데 대통령은 23일이죠. 1, 2, 3, 4가 되겠습니다. 15일짜리 징계 집행할 때 딱 장만하는 것이죠. 장만은 숫자법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을 등록했다. 한 달 내로는 15일에 한 번이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2번을 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통지를 해주면 되죠. 기분 실태예 할 때 나옵니다. 자, 20일짜리 법령의 대통령령은 공포를 한 다음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하죠. 2장이 공포하면 발생합니다. 정보공개 청구하고 20일이 지났다. 그래도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 소송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먼저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임시운전증명은 임신증명입니다. 임신은 20대에서 40대가 가능하죠. 원래는 20일인데 정지나 취소가 되면 40일 동안 임시운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서장은 1회 한해서 20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모든 게 그 시도청장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서장에 나오는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때 연장을 해줄 때 서장에 나오죠. 30일짜리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 그런 법령은 공포 30일 후에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내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두 개를 좀 바꿔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는데 휴직 사유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30일 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며칠 좀 놀다가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바로 복직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수사기관의 결과를 통보할 때 권익위는 30일 내로 재조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는다. 그러면 30일 내로 징계 요구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경찰관이 자기 소속 경찰관이면 그런 징계 사유를 발견했으면 지체 없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을 때만 30일이 되는 것이죠. 의무위반 민원 접수할 때도 민원을 접수하면 2개월인데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그러면 1개월 내로 감찰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통보를 받을 때 1개월이죠. 여기서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30일입니다. 이게 뭐 30일이나 한 달이나 비슷하죠. 이렇게 함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징계 의결해야 되는 기간은 30일이 원칙인데 30일 연장할 수 있죠. 30 플러스 30, 소청은 60 플러스 30입니다. 고총심사는 30 플러스 30이죠. 징계나 소청은 대부분 다 30입니다. 요게 하나 딱 60일짜리가 있고 대부분 30이다. 그리고 징계 집행할 때는 15일짜리가 있죠. 신규 도입 장비 안정성 검사할 때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나면은 30일 내로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바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이 의견을 받은 청장은 3개월 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 예산안 의결 기한은 회결한도 개시 30일 전까지죠. 순서가 종부 개성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나이 30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3자 정보 비공개 신청에도 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한 날 바로 다음 날에 바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한다고 결정을 했더라도 실제 공개하는 날까지는 30일 간격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동안에 이 비공개 신청을 했던 제3자가 어떤 뭐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공개 337 박수부대는 30일 간격으로 동원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인권침해 가능성 높은 집회 시위 종료일부터 30일 내로 인권 영향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3, 6 반전 평가죠. 이때 3이 나오는 겁니다. 통신 제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기소했거나 혹은 불기소, 기소용지를 제외한 내사 불이건을 했다. 이럴 때는 30일 내로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전환 상륙, 또 긴급 상륙 이럴 경우에는 30일간 상륙 허가를 해줄 수가 있죠. 3재 끼니 되는 것이죠. 3재에 끼면 뭐 조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합니다. 40일짜리 행정상 입법 예고인데 여의고로 암기하죠.
여는 아야, 어여, 네 번째 오니까 4가 되고 2가 되니까 20일이 됩니다. 자, 60일짜리 소청심사는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의견은 6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는 것은 최소한 60일은 지나야 됩니다. 이것도 말을 바꿔서 소청심사는 60일 내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 같죠. 심사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60일 내로 조사를 종결해야 되고 연장할 때는 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재개정하려는 법령이나 규칙이 있다. 그러면 국가경찰위원회에 올리기 60일 전에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30일 전에 집회시위 끝나면은 인권 영향 평가해야 되고 또 법령에 관해서는 60일 전입니다. 36 반점이죠.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육대학교 앞에 있는 36 반점을 평가하는 겁니다. 보안관찰 결정에 불복을 한다. 60일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죠. 서울고등법원에 나오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범죄인 인도 심사를 할 때 전속 관할이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그렇게 서울고등법원에 나오는 것이 우리 경찰학에서는 딱 두 번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60일 내로 이의제기하죠. 이의제기 불공. 자, 90일짜리 연금이 이의가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발생한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이죠. 안구가 180도 뒤집어집니다. 월급에 이의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라는 자에 대해서 90일 동안 출국 금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지났다. 그러면 벌써 구식이 되죠. 구식이 된 외국인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출생을 했다. 마찬가지로 90일이 지나면은 이제 체류 자격을 받아야겠죠. 난민 임시 상륙은 난닝구라고 했습니다. 난민은 90일, 난닝구 90일간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120일짜리 예산안은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 받아서 120일 전에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죠. 예산안 편성은 경기 경기국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에 그렇게 암기했습니다. 한 달짜리를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이 만료가 되면 한 달 내에 관보나 공보에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감독자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징계할 때 감독자 책임을 참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안관찰자가 도주를 했다. 피보안관찰은 한 달 주기로 할 수가 있겠죠. 외국 정부 기관에 방문해야 된다. 그래서 재외공관 협조가 필요하다면 한 달 전에 외사국을 격려해서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2개월짜리 보겠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번 달에 내가 경사로 승진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그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죠. 범죄수사 목적의 통진 제한은 2+2죠. 연장은 총 1년이 가능한데 내란이나 외환죄 등의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석 달짜리 보면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생사나 소재가 불명하면은 3개월 내에 직권휴직이 가능하죠. 생사, 소재 불상이 되겠습니다. 강등은 3개월 동안 근무를 못합니다. 정직은 1에서 3개월 동안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보수는 전액을 감액을 하게 되고 감봉의 경우는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능력 성적 부족으로 직위 해제가 되는 때에는 3개월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직하는 것이 있었죠. 정전보도 청구하거나 또 조정을 신청할 때는 안날로부터 3개월, 발생한 지 6개월입니다. 안삼 반륙이니까 인삼 반륙은 정정합니다.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 안전성 검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3개월 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이때 그 전문가는 30일 내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심을 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3개월 내에 그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은 국고에 귀속돼 버리죠. 소유권 상실됩니다. 소유권 상실되죠. 집단민원 현장에 20명 이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기 3개월 전부터 그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직접 경비원을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비업자에다가 도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비업자도 먹고 살죠.
피보안 관찰자는 3개월마다 정기 신고를 하죠. 대상자는 출소하고 나면은 7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피보안 관찰자가 되어버리면 3개월마다 정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짜리는 그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 제한 조치하는 것이 있죠. 4+3이다. 이때는 총 연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죠. 아까 범죄 수사 목적의 통신 제한은 총 기간이 1년이었죠. 그 내란 외환죄의 경우에는 총 3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안보 목적에는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6개월짜리 보면은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강등이나 정직을 당하면 18개월입니다. 1818 하겠죠. 12개월, 6개월 이렇게 6개월씩 감해지는데 금성 소음이 있으면 6개월 에이스가 추가됩니다. 금품을 받았다든지 성 관련, 소국 행정, 음주운전이면은 이러한 개월수에다가 플러스 6개월이 되는 것이죠. 성범죄 등록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때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하고 유사한 것이 그 피보안 관찰자는 해외 나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범죄 등록자는 6개월 이상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청원경찰의 직권남용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금고죠. 우리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해당되겠습니다. 집회 시 소음 규제 관련 경찰 조치를 거부 방해했다.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까지요. 여권을 발급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찾아간다. 그러면 여권 효력이 상실되겠습니다. 질서 유지선을 침범했다, 손괴했다. 마찬가지로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가 되겠습니다. 1년짜리 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유예는 법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죠.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9개월 동안 집행유예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더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죠. 아무튼 이 내용이 올해 승진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징수유예 대상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기차, 한의자, 재질 부실, 개장, 생사도 장담 못한다. 그렇게 암기를 했었죠. 1년 이내에 정보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죠. 하지만 이제 감사나 감찰관은 2년 내에 정보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감찰관은 그대로 2년 내에 정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감사 규칙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병으로 장기 요양하는 경우죠. 직권휴직은 1+1입니다. 경찰관 직권 남용하면 1년 이하 징역의 금고죠. 경지법에 있습니다. 총포도금 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업자,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는 허가를 받으면은 1년 내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나 피해 학생,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했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 이 과거는 이제 범죄 수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그 경찰 수사 규칙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었죠. 그 내용이 지금 업데이트가 좀 안 됐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같습니다. 범죄를 인지하면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연장을 하고 싶으면은 그 바로 위에 상급 부서의 수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죠. 상급 부서의 수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죠. 발행한 날이 아닙니다. 연습 운전면허는 시도선장이 발급을 하는데 1년간 유효하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범죄인도법의 인도대상 범죄는 최소한 사무장 1년 이상 범죄에 한하는 것이죠. 2년짜리 보겠습니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죠. 단임입니다. 중임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수사경과는 2년간 연속해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했다. 그러면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용 결격 사유에 보면 한복, 후파, 자선파, 공무원, 영사미 그래서 2년짜리가 나오죠. 미성년이라서 성 100만세. 계급 정년은 수정 외보자에 대해서는 특사 비리죠. 이렇게 2년짜리가 나오겠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보면 나오죠. 공무원 행동 강령에 사적 이해관계에서 사적 이해하니까 2년이 나옵니다.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2년 이내에 이익을 주었던 자와 지속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직무 관련되면 또 신고를 해야겠죠. 직무 관련자이거나 2년 이내에 직무 관련자이었던 사람과 거래할 때 이때는 이제 사후에 거래할 때 신고하는 것이고 채용 후보자 명부는
2년 동안 유효하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서. 공소 보류는 2년간 가능하죠. 두어 보아. 보안관찰은 고3은 2년간 관찰해야 됩니다. 갱신할 수 있는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속 갱신을 해서 평생 보안관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 2년 이상의 죄로 기소가 된 경우죠. 그래서 이기소, 암 3기 중 외국에서 이렇게 했죠. 3년 이상의 범죄로 기소 중지가 되었거나 수사 중지가 되었거나 그런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기소는 외국에 있을 필요가 없죠. 3기 중 이 부분은 외국에 있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미군의 비공무 손해배상 신청 기간은 2년이고 또 5년이죠. 그래서 미군이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전적으로 미군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이 25%는 부담을 해줍니다. 인터폴 즉석 수배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죠. 그래서 2년 체포다. 2년 이상인데 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범죄인 경우는 다가 나오니까 5, 5억 이상이 원칙입니다. 자, 3년짜리 보면은 국가경찰위원회는 경금 국군 당선 3년이죠. 그리고 그 위원회의 임기도 3년인데 연임은 안 됩니다. 그 시경위 같은 경우는 경금 국군 당선 공이 들어갔죠. 공무원 퇴직 후에 3년이 되고 시경위의 위원 임기도 3년이면서 연임은 안 됩니다. 3년이면서 그 연임이 되는 위원회가 있었죠. 경찰이 언소를 쌈싸먹었다 이렇게 할 때 언소죠. 언론중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여기는 3년짜리인데 1차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국수본부장은 국공판금 열변조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선 3년, 국공판금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년 미만자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직권휴직 중에서 공무상 질병 부상은 공상이라 그러죠. 공상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이게 이제 국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12월 9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3년에다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2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 공제실무종합에서 정호 공제가 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정호가 안 됐습니다. 새롭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우리는 알아둘 필요는 있죠. 3+2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의원휴직 중에서 이제 간호휴직은 돌봄휴직으로 많이 바뀌었죠. 간호보다 돌보는 것이 훨씬 범위가 좀 넓어지죠. 말만 바뀐 게 아니라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1년 단위씩 할 수 있는데 재규 중에 총 3년이 가능합니다. 요부재관은 짧죠. 그 외에는 5년이고 그리고 살수 분물 기록은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고 손실보상은 안심하세요 바로 됩니다. 소멸은 모두 3하고 5와 관계되고 보수는 짧고 연금은 깁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에 밀접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가 없죠.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퇴직한 날부터 3년입니다. 만약에 2000년도에 퇴직했으면 2001년, 2년, 2003년까지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 전 5년간이니까 그럼 이제 거꾸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5년 전까지 백으로 계산을 해서 퇴직하기 5년 전부터 근무했던 부서, 그 부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그런 기관에 취업이 안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감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삭제가 되었죠.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각 경찰서장은 이를 반영해서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번에 승진시험에 나왔죠. 통신제한조치 집행자, 위탁협조자는 관련 대장을 3년 동안 비치를 해야 되고 운전면허 갱신할 때 65세에서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5년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5, 75, 5년마다 아무튼 끝자리가 5가 이렇게 다 연결되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7, 5, 3. 이 부분에 상당히 암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감경 사유로 모범 운전자로 처분당시에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모 3년 도표 그렇죠. 그래서 모범 운전자로 3년이 되겠습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합계가 금고 3년 이상이죠. 고3이죠. 그리고 일부라도 실형을 받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5년짜리 보면은 수사경과에서 유효기간은 5년인데
5년 동안 연속해서 비수사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러면 필수적인 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5년 동안 오랫동안 제재를 받죠. 소청이 자격은 3급 이상 또는 고공단에서 3년 이상이죠. 그래서 3급 살해됩니다. 부교수나 북한 검사 변호사죠. 5년 이상 부오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죠. 사업이니까 포업은 5년 이상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비밀 접수증이나 비밀 열람 기록증, 배부처는 보호기간이 만료가 되면 분리해서 5년 동안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겠죠.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오기 전에 동료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년이 되겠습니다. 경비옷 했죠. 경비업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징수를 안 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실종 아동 등을 미신고 보호한다. 또 목적에 이용한다. 미목이죠. 미음은 5년이 되겠습니다. 실종 아동 가출인은 해제를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보관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발정치 짱, 아가 옷 보관합니다. 발정치는 10년 동안 보관을 하고 아가 옷은 아동 가출인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감경에 제외되는 사유가 있죠. 5년 내에 인피 3번이거나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망년에서 인 3주를 먹게 된 것이죠. 7년짜리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대가를 받거나 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자, 포주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세븐업이 되겠죠. 세븐업. 세븐업은 음료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수사에서 백호라에 걸리는 기간은 성인은 7에서 10년, 소아는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철소사가 되죠.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죠. 화장을 했는데 성철소사로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년짜리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는 형사법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는 수배를 해제하더라도 10년 동안 보관하죠. 발정치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퇴임하고 10년이 지난 대통령은 의로 경호 대상으로 경찰이 관리하죠. 10년 후 의대 헌청은 경찰이 관리합니다. 피해 통보표에서 삭제하는 경우 피해자가 검거되었다, 사망이나 전산에 입력하고 10년이 지났다면 삭제가 되는 것이죠. 피검사 10번 하고 삭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속 승진은 4, 5, 6.5, 10이죠. 승진 최저 연수는 1, 2, 3, 4입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이렇게 있죠. 총경만 이렇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2계급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단기 정보 금지 이게 또 나왔네요. 일반은 1년 이내고 감사나 감찰은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규칙에서는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정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부분은 감사 규칙에서 2년 내에 전보 금지한다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계급 정년은 4, 6은 일일이 식사를 주는 것이죠. 친족에 대한 규정은 사적 이유관계에서 이때만 사적이니까 4촌 이내 친족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다 8촌이 들어가는 민법상 친족이 되겠습니다. 금액 규정을 보겠습니다. 사적 이유관계에서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직무 관련자는 신고를 하게 되겠죠. 금품수수 제한에서 직무가 무관할 경우에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한다. 혹은 매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런 경우에 제한의 대상이 되고 직무 관련해서는 10원도 받으면 안 되겠죠. 강의는 1시간당 40만 원인데 초과가 되면 150%까지인 60만 원이 상한이 되겠습니다. 공연법상 재대처계획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재가 나오니까 2가 되죠.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퍼센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이제 특수관계인데 특수관계는 5, 3, 4만 관계라고 했습니다. 5라는 부분에서 0이 나오니까 총액이 되죠. 3이 되니까 수 이렇게 서로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은 답을 골라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나이를 9세에서 24세 이하 이렇게 상당히 넓게 규정을 하고 있죠. 도로건축법이나 교통법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은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죠. 우범 소년은 10세에서 19세,
그리고 범죄 소년은 14세에서 19세 미만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15세 이상이 근로할 수 있는 나이로 되어 있고, 도교법에서는 16세 이상이 이제 원자 면허를 받을 수가 있죠. 소년법에서는 소년법에 의한 소년은 원래 만 19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이제 형벌과 관련된 특례는 18세 미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부터는 그 형벌과 관련된 특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게임, 음악, 영화. 여기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을 말하죠. 실종 아동, 아동에 들어가면 18세 미만입니다. 실종 당시 18세를 말하는 것이죠. 장기 실종 아동이라 하면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장기 실종 신사태 이렇게 암기를 했고, 아실 가신당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연법에서는 연소자가 되고 직업안전법에서도 18세 미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18세 이상을 보면은 위에서 규정했듯이 모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형이나 무기가 선고가 가능하고 노역장 유치도 가능합니다. 경범죄 통고 처분도 가능하죠. 참고로 과태료는 14세 이상입니다. 아실 가신당 총포도검에서 총포를 취급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 이상이죠. 선수는 이제 18세 미만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공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질서 유지는 가능하고 초원경찰이나 우리 일반 경찰이 가능한 나이가 되죠. 보통 운전면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세 이상은 이제 특대죠. 민법상 성년이 되고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청성 보호법에서 성년이 되는데 이때는 연 19세가 되는 것이죠. 그 해에 만 19세가 된다면은 1월 1일자부터 19세를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연 19세가 되는 것이죠. 유형 접객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세는 특대성 보이고 18세 처가 영계 음질로 경부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65세 이상인 경우에 도교법에서 65세 이상은 면허증을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5세가 돼버리면은 이제 3년마다 되는 것이죠. 753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탄주민법에서 연장자는 65세 이상을 말하고 연소자는 15세 이하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변 보호가 해제가 되겠습니다. 외사경찰 나이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17세 이상인 경우에 발급을 해주죠. 시차가 적응되면 발급을 합니다. 여권 휴대 의무는 이 경우도 17세 이상인데 위반하게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권을 휴대하지 않고 다니면은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외국인이 지문을 제공하는 생체 정보도 17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모두가 다 시차가 적응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죠. 한국인 여권은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서도 관용 여권은 동반자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관용 여권이 가장 관용을 많이 베풀죠. 27세까지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일반 귀화는 5년 이상 거주한 성년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산 성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선거권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나 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선거권은 없는 것이죠. 소파 대상자에서 가족이 보면은 21세 미만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또 21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 첨단 소파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도 아동 청소년 개념이 나오는데 2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24세 같으면은 상당히 나이가 많죠. 여기까지 숫자법 모두를 마치고 종합편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차근차근하게 기본 개념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종합편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